이게 지금 신입분들 교육을 위해서 이제 영상을 제작하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알만한 내용들도 여기 넣어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것도 양해해 주세요. 저희 이제 오늘 그러니까 신한 든든한 소속 종신보험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종신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뭐 교육받으면서도 배웠고 일반적인 종신들을 보면은 어때요? 보험료를 내면은 보험료가 쌓이죠. 보험료가 쌓여서 계속해서 쌓이죠. 보험료가 그러니까 해지환급률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율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올라가는 구조이다 보니까 사실은 100% 사실은 보장하는 보험이기도 하죠. 사망 보장은 어쨌거나 죽으니까 사람은 죽으니까 어쨌거나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런 상품으로 뭔가 최근에 개발이 되다가 근데 이거를 해지환급금을 계속해서 올리지 않고 완전히 100%에서 멈추는 그런 보험이 나왔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야? 100%에서 멈추는 보험, 해지환급금, 종신보험. 어쩜 라인. 어종이죠. 용감종은 계속해서 환급금이 올라가고 멋진종은 환급금이 100%에서 멈춥니다. 물론 프리미엄형은 더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라이트형, 멋진종 라이트형은 100%에서 멈춥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렴해요. 근데 이 든든한 상속종신보험은 해지환급금이 올라갔다가 올라가는 것도 100%까지 보통 우리가 보험료가 나중에 환급률을 따지면 종신보험은 무조건 100%까지는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그런 구조였는데 요거는 한 45%까지밖에 안 올라가요. 그리고 나중에 한 83세 정도가 되면은 다시 0% 정도로 줄어드는데 그런 상품입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첫 번째 저렴하다. 그리고 어쨌든 나중에 가서 해지환급금은 거의 없다. 그러니까 사실 연금 전환이나 이런 기능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기능들보다는 완전히 사망을 위해서 어떤 상속을 위해서 준비하는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사망을 했을 때 물론 그 사망을 하고 나서 그 가족이 없는 그 부재도 너무나 슬프고 마음 아픈 일이지만 그 다음에 벌어진 일들은 다 돈이에요. 자, 돈이 없으면 어떨까요? 돈이 없는 사람에게 이 사망이라는 리스크가 왔을 때 어떨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을 때 만약에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뭔가 살아왔던 것처럼 똑같은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았겠죠. 또는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들 혹시 뭐 독립을 하셨더라도 저도 결혼을 하고 독립을 했지만 경제적으로 만약에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신다면 어떨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면은 저는 공무원연금이 이제 끊길 텐데 반절 정도만 나오거나 그 돈으로 어머니가 그냥 살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네, 쉽지 않습니다. 다가오는 것들은 다 경제적인 리스크. 네. 자, 돈이 많으면 어떨까요? 돈이 많으면 반대로 돈이 많으면 돈이 많은 데에 대해서 상속세를 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따 상속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상속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상속세는 이제 그 과세 구간이 이제 정해져 있고 그 구간에 따라서 이제 상속세가 부과되게 되는데 그 구간이나 이런 것들은 뒤에서 보면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상속세가 나오고요. 근데 상속세만 내면 되는 게 아니고 취득세가 또 나와요. 취득세. 자, 취득세 뭐냐? 예를 들어서 자, 죄송합니다. 형이 본부장님. 이거 참여해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취득세라는 걸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한 10억 원짜리 그냥 아파트가 상속된다. 근데 그거는 누구한테 상속이 되든 어쨌든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등기가 이전되니까. 그러면 보통 2에서 3% 정도를 돼요. 10억에서 3%면 얼마죠? 3천만 원. 네, 3천만 원 그냥 바로 내야 돼. 돈이 어디 있어? 네, 3천만 원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통장에 3천만 원씩은 있죠. 취득세 낼 정도는. 네, 그 정도는 있어야지. 네, 쉽지 않다는 거죠. 말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완전히 가난한 사람하고 완전히 부자인 사람들한테만 이게 필요한 걸까? 아니요, 결국 또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있지만 내가 혹시라도 당장 내가 일을 못하게 되는 순간이 온다면 또는 내가 이 일을 계속 하지 못하고 제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그러면은 지금 내 집에 묶여있는 대출금과
또는 이제 지금 1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가 크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할까요? 물론 뭐 저는 아직도 지금 맞벌이기도 하지만 맞벌이가 아닌 부부여도 그 만약에 남겨진 또 다른 배우자님은 열심히 일만 해야 될 거예요. 그럼 그 자녀는 또 누가 키우겠어요? 그 키우는 거를 뭐 부모님이 봐주거나 하는 것들도 사실은 비용인 거죠. 네, 비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사망에 대한 리스크를 준비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이 신한 든든한 상속종신보험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전에는 어떤 종신보험들은 이게 가입을 하고 나서 해지약금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구조였는데 이게 해지약금이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뚝 떨어지는 그런 구조이다. 그래서 보험료가 훨씬 더 저렴하게, 보험료는 낮춘 상품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적용 이율도 너무 좋고요. 지금 금리가 높은 상황이라서 너무 좋고, 고액계약의 경우 보험료 할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계약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보험료를 2%나 할인을 해드립니다. 자, 2%를 할인해 준다는 게 어떤 의미냐? 여러분들 그냥 보험료로 봤을 때에는 내가 20만 원 내던 보험료가 뭐 한 겨우 한 4천 원 정도 줄어드는 그런 효과일 수 있겠지만 2% 계속해서 매년 2%짜리 채권 하나 아니면 적금 하나 그냥 평생 가져가는 거나 똑같거든요. 나는 은행에다가 적금을 드는 게 아니라 보험을 들면서 2% 이자를 계속 받는 거라고. 네, 이것도 사실은 작은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최대 주계약도 이거는 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피보험자가 나이가 많더라도 이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부과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질병이 있어도 세 가지 이 질문만으로 뭐 가입이 가능한데 이건 뭐 다른 것들이랑 비슷하니까 뭐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납입 면제가 있어요. 재해장의 50% 이상일 때, 50% 이상일 때 납입 면제가 있습니다. 재해장이 아니고 예 맞아요, 재해장이에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뭔가 구조가 되어 있는데, 자, 이것만 보면은 사실 잘 모르겠죠. 그래서 저는 일반적인 사람 이제 두 분의 케이스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면은 상속증여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구간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상증세가 뭐냐면 상속을 하거나 증여를 하거나 똑같아요. 내가 결혼을 한다고 축하한다고 5천만 원을 줬는데 그러고 나서 내가 바로 내년에 사망해. 그러면 자녀는 바로 그 다음에 상속세를 내야 되는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네, 1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10%, 그리고 1억에서 5억까지는 20%, 5억에서 10억까지는 30%. 제가 아까 10억까지 뭐 예시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10억에서 30%면 얼마? 3억이죠. 3억에서 누진공제 6천만 원. 누진공제는 뭐냐면, 자, 10억을 가지고 계산을 할 때 어떻게 계산하냐면 1억은 10%로 하고요. 나머지 9억에서 5억은 20%로 계산하고 나머지 4억이 남잖아. 1억, 5억, 4억이 남잖아. 4억만 30%를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제 금액을 빼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 계산하기 위해서 10억에다가 30%를 곱한 다음에 공제액을 빼주면 아까처럼 계산한 방식대로 계산이 됩니다. 네. 2억 4천.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2억 4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과세 표준으로 봤을 때 10억일 땐 2억 4천, 20억일 땐 6억 4천, 30억일 때는 10억 4천. 이걸 뭘 얘기해주고 싶은 거냐면 산출 세액이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근데 돈이 적다고 하더라도 사실 적은 돈은 아니죠. 5억이어도, 네, 단순히 5억이어도 서울에 빌라 한 채 있어도 5억 정도 되잖아요. 그것도 9천만 원 정도는 됩니다. 네, 세금이. 자, 그래서 이 최근에 5년에 상속이나 증여세 신고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왜냐면은 상습적으로 뭔가 증여나 이런 것들을 해서 뭔가 자녀들한테 자산을 이전시키고 자녀들한테 뭔가 돈을 주면서 뭔가 세금을 탈세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었는데, 이제 소득 출처 증빙이 어느 정도까지 되냐면 내가 누구한테 지금 보냈고 그거를 출금을 어디서 했는지 그 CCTV까지 바로 다 나와버립니다. 네. 누가 와서 출금해갔는지 다 나와버립니다. 여러분들 그냥 우리 첩보 영화나 아니면은 그냥 경찰 어떤 나오는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또는 이제 금융과 관련된 그런 영화들 중에서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영화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실제 현장에서 이미 다 그런 소득 출처나 그런 조사들이 다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걸려봤으니까 이게 그 시스템이 잘 자리 잡기 시작한 게 2019년이었어요. 신고 금액이 훨씬 더 신고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다 탈탈 털리기 시작했거든요. 네. 왜냐면 그 PCI 시스템이 업그레이드 된 게 제가 알기로 2018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탈탈탈 털렸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 그리고 그 기준도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이 안수빈 FC라는 사람이 나이도 젊은데 물론 뭐 FC 하면서 영어도 잘하고 뭐 신인상도 타고 했으니까 월 한 1,000만 원씩 버니까 아파트 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갑자기 4억이 넘는 아파트를 사, 5억이 넘는 아파트를 사. 얘가 일한 지 2년도 안 되는데 이상한 거잖아. 얘가 돈이 어디 있겠어? 그게 이제 소득 출처 중빈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어쨌든 뭐 얼마 정도 금액 이상의 아파트를 살 때는 소득 출처를 자금 출처를 쓰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맞지 않으면 조사가 나오는 거지. 근데 이제는 그 구간이 점점 더 내려가고 있다는 거죠. 이제 뭐 한 2억, 3억짜리 물건을 뭔가 어린 친구가 소득이 없을 것 같은 사람이 사기만 하더라도 바로 국세청에서 세금 때립니다. 일단 세금 먼저 떼요. 예. 과태료 받아봤어요? 과태료 통지서? 예. 그러면은 뭐 관리비 통지서는 받아봤을 거잖아. 관리비처럼 그냥 날라와. 그냥 우편으로 내세요. 그러면 아닌 것 같으면 그 다음에 소명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아니면 세무조사국에 출두하라고 뭐 명령서가 내려오기도 합니다. 예. 뭐 이렇게 내려오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맞아본 사람들, 받아본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니까 이거 빨리 뭔가 넘겨주는 게 낫구나. 야, 신고를 정직하게 하는 게 맞구나. 나중에 해봤자 망하는 거다. 왜? 아까 그 말씀드린 상속세나 증여세도 나중에 신고해서 걸리면은 그 매년 이자를 쳐가지고 다 받습니다. 안 친 날수만큼 1일마다 이자를 쳐서 다 받습니다. 1월 계산해서. 근데 이제 수도권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을 건데 지금 보면은 이게 우리 일반적인 수도권뿐만 아니라 진짜 지방의 어떤 광역시에서 도심지에 있는 아파트들도 한 15억은 합니다. 나 이번에 그 속초에 쪼이덕 다녀왔는데 그 시내에 있는 아파트가 뭐 8억인가 12억인가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이.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속초에. 그럼 브랜드 아파트가 하나 있어가지고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3억에 샀는데 8억이었나 그랬나? 어쨌든 그렇게 비쌉니다. 그러니까 3억이었을 때는 사실은 내 예전에 나 살았던 전라도 남원과 그렇게 크게 다른 그런 가격이 아닌데 그렇게 많이 올랐다는 거죠. 어쨌든 계속 오를 거예요. 왜? 대한민국 땅덩이는 작고 사람은 많으니까. 물론 사람이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이 인구수가 완벽히 줄어든 게 부동산에 반영이 되려면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잘 봐요. 우리가 예전처럼 5인 가족이 아니고 뭐 대가족은 아니잖아. 자, 근데 봐봐. 옆에 새 아파트 생겨. 살고 싶어 안 살고 싶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뭐 제가 보통에 살았던 아파트 아침에 일어나서 지하 1층에서 조식 먹고 헬스장 무료고 수영장 무료고 사우나 무료고 골프 연습장도 2,000원밖에 안 돼. 내가 지금 다니는데 22,000원인데 그러면 안 살고 싶겠어요? 관리비 20만 원밖에 안 냅니다. 일반 관리비랑 똑같아. 아파트랑 살고 싶잖아. 근데 경비가 동마다 다 있어. 인사해주고 엄청 깔끔해. 청소 매일 하니까. 그렇습니다. 도서관도 있고. 어쨌든 그런 것들을 다 살고 싶으니까 사실은 새 아파트로 움직이게 되고 결국 부동산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이 15억인 아파트를 배우자가 있을 때랑 배우자가 없을 때가 달라요. 왜냐면 배우자가 있을 때에는 배우자 공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10억을 상속한다고 하더라도 배우자 공제가 6억 정도가 돼요. 6억 원을 빼고 상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금액만 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일괄 공제라는 게 있어요. 일괄 공제. 그러니까 내가 사망하면 무조건 5억 원은 빼줘요. 그러면은 배우자 공제까지 포함하면 보통 한 10억 정도가 되겠죠. 10억 정도가 공제된다고 보여줘요. 그래서 그 나머지에 대해서 세금이 그 정도가 이렇게 나오게 된다. 근데 배우자가 없을 때. 근데 잘 해봐요. 자, 어머니 아버지가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근데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어. 그래서 어머니가 받을 때는 뭐 크게 상속세가 내지 않았어. 뭐 그때는 집값도 뭐 그렇게 비싸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얼마 안 냈어. 한 10억 정도 했었는데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어때요? 집값이 더 올라 있어. 그 상태에서 배우자가 없는 상태로 자녀한테 물려지게 될 때는 이렇게 상속세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럼 집 어떻게 해야 돼요? 팔아야겠죠. 이 집이 뭐 재건축 예정이고 당장 재건축 예정이고 뭐 당장에 뭔가 호재가 있고 집값이 내년이면 2, 3억이 더 오를 거다 생각을 해도 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금매 나온 물건들은 다 그런 거야. 다 그런 거야. 금매 나온 물건들. 자, 근데 분당이나 강북이나 제가 살고 있는 강남 개포주고 볼까요? 금액이 높아지니까 훨씬 더 많이 뛰죠. 배우자가 있어도 상속세 2억 2천 내야 됩니다. 취득세 1억 내야 됩니다. 합쳐서 3억 내요. 배우자가 없으면 만약에 우리 애기가 받는다. 나랑 와이프랑 같이 죽고 우리 애기가 받는다. 그러면은 7억 6천을 내야 돼요. 근데 애기가 7억 6천이 어디 있어? 지금 한 살인데. 네, 그렇죠. 근데 내가 당장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일 당장 죽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어쨌든 자녀가 나중에 가서도 7억을 만들 수 있어요? 한 30대 되면 만들어주잖아. 미리 만들어주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뭔가 만들어줄 수가 있고. 그래서 상속세나 이런 그 취득세를 뭔가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현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없어요. 네, 현금 없어요. 자, 매각 금매해야 된다고. 그리고 만약에 그 집에 대출이 껴있으면은 은행에서 경매 처분됩니다. 경매 처분되면은 실질 가액의 한 7-80% 가액으로 처분이 돼버려요. 네. 그러면 아까 예시에서 내가 2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7-80%로 뭔가 처분이 된다면은 몇 억을 날리는 거예요, 도대체. 거의 5-6억 날리는 거죠. 네. 작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래가가 노출이 되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대출 받아서 이제 이거를 받은 다음에 대출을 뭔가 받는 방법을 활용하려고 하기도 해요. 자, 근데 대출이 이미 껴있는 집일 수도 있고요. 대출이 이미 껴있는데 내가 DSR이나 뭐 LTV가 안 된다면은 그 집에 LTV가 안 된다면은 추가적인 대출을 이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출을 받을 수가 있나요? 예, 받을 수 없겠죠. 또는 대출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파트는 실거래가가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내가 뭐 이런 빌라나 이런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 실거래가가 뭐 이렇게 없는 상황에서 내가 그냥 이렇게 그냥 상속이 된다면 그냥 신고를 하면 되는데, 근데 만약에 대출을 받으려면은 감정평가를 받아요. 감정평가.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이 가격이 맞나 20억이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보통 그렇게 하면은 어떻겠어요 금액이? 여러분 원래 이제 이런 거잖아. 내가 팔기 전에는 이 집이 지금 10억 하는지 20억 하는지 몰라. 대부분의 집들은 아파트가 아니면. 근데 이걸 내가 그걸 감정평가를 받는 순간 실질 가액이 평가가 되면서 금액이 올라가 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도 감정가액에서 이거 시가가 노출돼서 상속세 부담이 그냥 증가한다는 거죠. 실제로 제 고객님 중에서도 그때 막 교육받았던 그런 고객님들 중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날라온 세금 고지서는 90억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어, 자산가액이. 근데 이거를 대출을 받아서 그 90억에 대한 세금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거의 세금이 한 40억 나왔겠죠? 세금을 40억을 내려고 대출을 받으니까 감정평가를 다시 한 거야. 근데 감정평가를 했는데 110억이 나오고 나왔네? 20억에 대한 세금 또 10억이 또 나왔습니다. 낼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경매 처분되고 결국에는 100억짜리 빌딩이, 그 110억짜리 빌딩이 경매 처분되고 나머지 하고 처리하고 남은 돈은 뭐 한 30억? 이렇게 돼버립니다. 네. 100억짜리 빌딩 하나 갖고 있으면 평생 그냥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걸 준비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보험이다. 왜냐면 이 보험은 내가 오늘 보험 가입해서 내가 10억 나오게 종신보험 들어놔도 내가 내일 당장 죽어도 10억 나와요. 그게 이 보험의 장점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1억, 그냥 1억만 대출 받아볼게요.
근데 지금 금리 한 5%로 잡아볼게. 네. 그래서 20년 동안 원리금 균등 상환하면은 총 원리금 균등 상환액이 1억 6천이에요. 이자 붙어가지고 1억 6천이야. 근데 종신으로 준비하면 1억 준비하는데 예를 들어서 50세라고 하더라도 4,800을 내면 1억을 줘. 우리 보험은 그렇잖아. 조금 내다도 그것보다 배로 주잖아. 반값에 사는 겁니다. 1억을 4,800에 사는 거예요. 50% 할인해서. 50% 할인해서. 자, 이것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이게 얼마나 몇 배 싼 거야. 네. 거의 3배 이상 저렴한 거고.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종신을 계약을 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계약자를 사모님으로 하고 수익자를 사모님으로 하고 남편분을 피보험자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계약자가 돈을 내고 수익자가 받는 거잖아요. 이 계약의 보험 계약의 주인인 어머니가 받는 거기 때문에 세금을 하나도 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부부 종신을 이렇게 교차해서 설계하는 게 좀 너무나 중요하고, 그래서 뭐 자녀한테 또 준비하는 경우도 있죠. 자녀가 부모님의 보험을 들어서 2차 상속을 뭔가 대비하는 이런 보험으로도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사례예요. 네, 신태호 FC랑 같이 가서 그때 갔던 이제 고객님이 철산주공 13단지에 살고 계셨어요. 근데 이 13단지의 아파트가 이렇게 실거래가가 한 8억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더 높았을 때는 한 10억을 넘었었어. 근데 지금 좀 떨어졌어. 그냥 나는 8억으로, 그래서 한 평균가로 봤을 때, 최저가, 최고가 평균을 봤을 때 한 9억? 이 정도로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9억은 이제 그 옆에 신축 아파트.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 지금 8억이지만 신축 아파트 생기고 다시 예전 가액으로 올라가면 12억 금방 될 거라고. 불과 한 3년 후에. 그러면은 뭐 상속세 불과해도 한 6천만 원. 배우자가 없어지면은 1억 8천이 돼버립니다. 자녀한테 1억 8천 정도가 가게는 있어야겠죠. 네,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10년 후, 20년 후 되면 이렇게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할아버지가 또 가지고 있는 뭐 아파트가 있었어요. 8단지 아파트가.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할아버지한테 세대를 거쳐서 뛰어넘어서 상속을 받을 때에는 상속세가 할증이 됩니다. 30% 정도 할증이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에는 현재 상속하는 게 제일 낫다. 나중에 갈수록 내야 할 금액이, 현금으로 내야 할 금액이 너무나 많아진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은 뭐 부동산이 뭐 크게 자산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집이었어요, 집. 근데 이제 물가가 많이 오르면서 그 물가에 따라서 가장 가치가 빨리 상승하는 게 한국에서는 부동산과 주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은 우리가 오른 물가에 대비해서 어느 동네들은 아직은 그만큼 많이 안 오른 것뿐이지 이제 부동산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잠시 이 주춤한 시기를 떠나서도. 그래서 이분이 이제 준비해 드리는데 이 부부 중심으로 3억씩 준비를 해드리는데 주계약 이렇게 했을 때 3억 준비하는데 54만 원씩만 내면 돼요. 20년 동안. 총 납입하는 게 한 6,300만 원. 6,300만 원 내면은 3억을 사는 겁니다. 3억을. 심지어 상해 사망까지. 상해 사망 더해서 사실은 사고로 사망하시면 6억, 그냥 사망하시면 3억. 이렇게 나오게 이제 짠 거죠. 괜찮지 않나요? 3억을 살 수 있다고. 5천원.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고. 근데 부부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제안을 해드렸고, 제가 이제 어제 이제 요청 받아가지고 제가 설계한 고객님이 있는데 그 자료까지만 보여드리고 보여드릴게요. 저건 태용이 뭐야? 오늘 취소됐대요. 자, 제가 상담하는 자료 소개 자료고, 자, 이 고객님 거 자료 보면은, 자, 그러니까 사망보장 8천을 가입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성대 고객님인데, 자, 기존의 종신보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용감한 오렌지 종신보험, 글자를 안 썼네. 용감한 오렌지 종신보험 어떤가요? 8천만 원 보장하는데 10년 납 41만 원. 10년 납 기준으로만 설명할게요. 41만 7천 원이고 총납보험료는 5천만 원입니다. 5천에 8천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해지환급률은 근데 계속해서 올라가. 내가 5천만 원 내더라도 계속해서 올라가서 퍼센티지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네. 이렇게 올라가는 계속해서 쭉 올라가죠. 자, 멋진 오렌지 종신보험. 해지환급률이 100%에서 멈추는 보험입니다. 네. 그래서 금액이 훨씬 더 저렴하죠. 한 31만 원. 그리고 10년 납부를 했을 때 거의 10만 원 저렴해요. 근데 내가 여기 잘못 썼네. 여기 이제 상속종신보험. 상속종신보험 이게 놀라운 종신보험 제가 잘못 쓴 건데 상속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23만 7천 원. 23만 7천 원. 훨씬 더 저렴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객님을 만날 때 사망보장을 할 때에도 사망보장에 대한 이야기를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상속세나 취득세 또는 뭔가 가족에 대한 사랑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뭔가 이거를 하나가 임팩트 있게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저렴하고 좋은지를 강력하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일반적인 종신보험에 비교했을 때 거의 반값이에요. 반값. 그냥 저는 진짜 50% 세일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50% 세일. 그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질문. 궁금한 점. 저 놀종이 아니라 상속종신이야. 종신이죠? 잘못 적었어. 그리고 이제 스페셜 케어 서비스 되니까 이거는 이제 나중에 또 살펴보시고 녹화 꺼주세요.